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번째 환자혁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깨 뭉침입니다. 어깨 뭉침에는 동결견이라고 하는 오십견, 관절낭염, 건초염, 근막동통증후군, 그리고 칼슘 농도에 따른 석회성 건염 등 다양한 진단을 나누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십견은 사실은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냥 50대에 흔하게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외상 없이 어깨가 아프고 운동이 제한이 됩니다. 어깨 관절은 상박 골머리와 관절와의 접촉 부위를 말합니다.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바깥쪽 회전을 시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감별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원인을 파악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흔하게 오십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절낭염,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즉 관절낭의 용적이 줄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깨 관절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달라붙어서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건초염이 있습니다. 건초염은 건과 근육 주위 조직에 힘줄을 싸고 있는 할막의 염증입니다. 이두박근이 들어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이 있습니다. 오십견보다 건초염이 훨씬 더 흔합니다. 원래 관절낭염은 통증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고 아프다면 건초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MRI나 엑스레이는 필요하지 않고 이약 검사와 압통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어깨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운동과 가동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집안일을 하면 어깨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은 많이 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어깨 동작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거지, 청소기, 걸레질,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어깨를 내리고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일상에서 머리 위에 어깨를 올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깨를 머리 위로 자주 올려주고 어깨 관절을 자주 돌려주면 관절낭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근막동통증후군, 뻐근하고 어깨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있으며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과도한 긴장한 결과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에 즉 석희질이 쌓여서 침착되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칼슘 농도가 중요한데 근육에 칼슘과 인 성분이 침착되어서 어깨 석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석기성 건염은 근육 석회화로 석회가 체내에 흡수될 때 뿜어내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통증 또는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어깨 앞에서 점차 어깨 옆, 아래로 뻗어가는 양상을 띱니다. 엑스레이상 석회화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알 정도의 크기로 보통 석회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슘과 인이 1대1 비율이 좋은데 인 성분을 우리가 음식,
즉 가공식품이나 햄 이런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음, 칼슘을 같이 인이 끌고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이때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칼슘 농도가 높고 마그네슘이 비율이 1대1이 좋은데 마그네슘이 저하될 경우에 혈관에 칼슘이 침착이 됩니다. 이때 근육의 경련이나 근육의 뭉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또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면서 사용하고 난 그 칼슘은 어깨나 신장 등의 석회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칼슘의 농도는 중요하고 기타 마그네슘 성분 등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어깨 통증을 이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명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